자, 이번에는 정치 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픽 코너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기였습니다. 네. 국방위 소속이시다 보니까 자, 이 국방부 이 상황 아주 뭐 연일 뭐 빵빵 터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빈총 경계 논란, 미국 무인기 5인 소동까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방부가 시끄러운 거는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는 굉장히 조용한 상임입니다. 뭐 가끔 가다가 그래요? 티격태격하고 예. 뭐 주적 논란 같은 거 있고 그러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국방이라는 분야 나름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냥 연달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게요. 일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네. 탈영 의혹이 전혀 제대로 클리어되고 있지 않아요. 네. 아니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된 영이 서고 국방부 관리가 잘 되겠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부분들 보면 무인기 뭐 아군 것도 그렇고 미군 것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이게 제대로 정말 관리가 되고 있나 이 내부 의사소통 시스템도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보다 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는 네. 빈총 경계입니다. GOP. 예. 아니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GOP에 굉장히 많은 병력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유사 사태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거잖아요. 막 그냥 보고만 있을 거면 CCTV 설치해 놓지 그걸 왜 우리 귀중한 병력 자원을 거기다가 다 배치해 놓는 겁니까? 근데 뭐 문제 생기면 삽탄하면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1군단에서 합참에도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보고 체계가 이거 괜히 오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게 군에서 모든 게 마인드가 특히 이제 장군들이 내가 하고 있을 때 사고 나면 더 진급 못 한다. 무사고. 그렇죠. 무사고가 우리 군의 최고의 어떤 목표가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어떤 뭐 정권의 뭐 입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통일부 장관도 있고 북한과의 사이에서 불편할 일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군의 최고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래서 GOP 빈총 경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국방부에. 예. 그런데 이제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이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잠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은 어쨌든 군 내부에서는 그거 진짜 사실이야? 맞아?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텐데 이게 군에 제일 중요한 게 사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기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 진위 여부를 떠나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진위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병적 기록부라는 게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거나 뭐 검증 받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요. 그냥 뭐 다른 일반 장관들도 다 내놓습니다. 남자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 자료에 보통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국세청장 청문회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 병적 기록부를 안 냈더라고요. 병역을 맞췄는지 네네네. 보려고.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받아가지고 봤어요. 아들들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남성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아닌 관련 없는 부처 장관들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병적 기록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못 내놓겠다? 이거는 진위 여부를 떠날 게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를 못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규백 장관 특히 방위 출신이다 해가지고 군 경험이 일천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지 지금 뭉개고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60 몇 년 만에 문민 장관 뭐 이런 기사가 떴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문민 장관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본인의 병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국방장관은. 일반 장관도 저는 병적 기록부 안 내놓겠다는 사람 과연 장관 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사기는 물론이고 기강도 제대로 잡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이게 아직 뭐 공식화되거나 많이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닌데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 경질하는 거 교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뭉개다가 결국 사람 바꾸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네.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를 끝까지 이제 뭐 파헤쳐 보겠다라면서 네. 의원님은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국방부는 뭐 문제 없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병적 기록부 공개 안 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네. 지금 상황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님은 앞으로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네. 제가 지난번에 방첩사에다가 관련 자료 이제 수사를 네. 받거나 문제가 있었던 자료들 좀 달라 그랬더니 네. 얼마나 웃겼냐면 답장이 그때 왔죠. 방첩사가 해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로 이관도 해야 되고 뭐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웃었던 게 인력 부족. 네, 아니 방첩사에 사람이 얼마나 많고 1000명 가량은 방첩사가 해체되면서 지금 갈 곳도 못 찾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기록이잖아요. 아니 이미 다 찾아서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방첩사가 해체가 되고 방첩본부가 출범을 했거든요. 이제 출범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달라고 하려고요.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핑계 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당 의원들 몇 명이 병적 기록부를 열람만 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발급은 못 받았고 열람만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꾸준하게 국방부 쪽에 아니, 나도 좀 보여줘라.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 없으면 그냥 내가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내가 직접 봤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왜 안 하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여당 의원들이 봤는데 문제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믿진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제가 뭐 보도가 나온 거 그러니까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여당 의원인데 봤는데 문제가 없으면 뭘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기자회견을 열든 뭘 하든 야당 의원들한테 거 봐라 문제 없다 그러지 않았냐 공격을 하든 빵빠레를 뭐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뭔가 이 두 가지 명제 보여줬는데 문제가 없더라 중에서 최소한 문제 없더라는 부분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보여줬다는 것 전체가 거짓이든지 그러겠죠. 저는 그래서 최소한 좀 열람이라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보도인데 여권 인사 일부가 병적 기록부를 열람을 했다. 이거 열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그 장관 후보자의 병적 기록부라고 하는 거는 비밀 자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마 역사상 거의 모든 남성 장관 후보자는 병적 기록부를 냈을 겁니다.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뭐 그냥 일반 장관 후보자들 다 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개인의 어마어마한 뭐 내밀한 비밀을 담고 있거나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줍니다. 하드카피를 줘요 원래. 요구를 안 해도. 원래 인사청문회 그냥 막 딸려옵니다. 그리고 혹시 그걸 안 낸 사람이 있으면 이거 왜 안 내냐 그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안 내놓고 버틴다는 거는 결국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 여권 인사인지 아니면 여당 의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아세요?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정말 정말 받고 그럼요. 문제 없으면 세게 뭐 어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안 장관이 뭐 이제 교체될 거다 이런 설이 도는 거죠. 아직 뭐 확인될 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거 좀 동료 의원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주변에서? 아니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만약에 이대로 그냥 병적 기록부 공개 없이 그냥 교체하고 지나간다. 이것도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교체가 되면 그때는 공개가 되나요? 아니죠. 그때는 또 더더욱 현역 국방장관도 아니니까 개인정보라서 못 내놓겠다. 아마 그러고 넘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심지어 이 사태에 대해서 기자회견 굉장히 강하게 한 김영수 소장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도 아마 어떠한 법적 조치도 못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문제가 있는 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요. 근데 정말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이런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본인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뭐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뭐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스리슬쩍 그냥 사람 바꾸고 넘어간다라는 게 하나의 관례가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퇴보하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퇴보하는 일이 요즘 너무 많아서 예. 뭐 사람이라도 바꾸면 네. 그나마 다행 아니냐 할 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지나갈 일은 아니다. 네. 책임은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의원님이 이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시니까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안장관이 공개를 했어요.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이죠.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이 어쨌든 해소된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저도 이 이슈를 지금 뭐 하루 이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 봐라 당신들이 틀리지 않았냐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군 내 사기나 기강에도 문제를 주는 일이니까 이걸 바로잡는 게 그냥 안규백 장관 본인의 명예 회복뿐만이 아니고 군 내 사기를 북돋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열어봤는데 정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싶으면 빨리 공개를 해서 군 내 기강과 사기를 바로잡는 것도 국방부 장관의 의무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또 의원님이 또 뭐 법조인 출신이고 하시다 보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내가 변호인이라면 경찰과 검찰 사이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장난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수집을 하면 안 되고 그거를 법원에다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수사 자료라고 하는 것들 중에 자백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백을 받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경찰하고 검찰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장난칠 수 있는 것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제가 경찰 단계에서는 계속 부인을 해요. 수사 받으면서. 근데 부인을 하다 보면 검사가 불러가지고 너 당신 그런 식으로 너무 계속 부인하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하면은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검사님 앞에서는 또 얘기를 해요. 아이고 검사님 사실은 제가 잘못했고 구속만 좀 면해 주십시오.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검사가 그래요? 그럼 자백해서 이제 진술조서 쓰고 해서 이제 자백에 따라 진행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자백도 못 받아요. 자백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네네. 자백도 수사하거든요. 자백 받는 것도. 그러면 그 이제 피의자가 검사님 저 자백할게요. 그러면 자백할게요 하면 멈춰 이렇게 해야 돼요. 검사는 자백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멈추고 빨리 경찰에 가서 자백하고 오세요라고 해야 돼요. 심지어는 더 이상한 거는 뭔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그때 사람을 죽이고 그 범행 도구를 논두렁에 묻어놨는데 검사님 그 논두렁이 어디 강원도 어디에 어디입니다. 검사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것도 수사 대상. 그 수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검사가 옛날 생각하고 아니면 예를 들면 강원도가 아니고 요 근처라고 쳐요. 어디 요 근처에 어디 그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그래요? 하고 증거 수집하면 위법 수집인 거예요. 수사권 없는 사람이 증거를 수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거에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얘기를 갖고 검사가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면담은 또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면담 과정에서 검사가 들은 이야기를 경찰한테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검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저한테 했던 이야기를 경찰에 가서 다시 좀 해주실래요? 수사권은 경찰이 있으니까 경찰한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막상 경찰 가서는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 청구할 때 되니까 저 검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한번 봐주세요 하다가 근데 그럼 영장은 치지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얘기 경찰에 가서 좀 해줄래요? 하면 또 핑퐁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경찰에 가서 진짜 얘기를 안 하면 검사가 또 영장 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사례로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검사가 면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피해자든 피의자든 정작 그 면담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코미디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잘 이용하면 검사한테는 호감을 쌓으면서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불리한 증거를 내놓는 거는 피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활용들이 가능해요. 네. 이게 되게 우스운 일이거든요. 아니, 그럼 변호인들, 그러니까 물론 뭐 피의자를 떠나서 변호인들은 그 점을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검사와의 면담이라는 게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뭐 중요한 자료나 새로운 자료를 막 수집해서 갖다 준다고 해도 네. 이걸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럴 거면 검사와의 면담을 왜 하는 거죠? 그럼 검사가 요즘 어떻게 보니까 보도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검사가 어떤 뭐 그 상담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면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 근데 우리가 검사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철저하게 사건을 수사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걸 원하는 거지. 피해자 면담에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증거나 뭐 이런 걸 수집할 수는 없지만 뭐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걸 따뜻한 위로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 희망 고문 같은 절차들만 덕지덕지 넣어놓은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해결하지 않고. 또 법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실무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아주 또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로펌 분위기도 좀 다르다면서요, 요새 채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경찰의 권한을 많이 강화하고 하는 기조가 생기면서부터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점점 엄청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찰 출신 원래. 근데 요즘 분위기는 이제 그 경찰 전관들, 경찰 출신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경찰청에 이제 고위 경찰로 퇴직하는 변호사가 아닌 분들 몸값도 올라가고 로펌도 서로 지금 모시려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몇 로펌들한테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아니어도 몇몇 로펌들한테 물어봤는데 경찰팀의 사건 맡기는 거, 경찰 대응 돈을 엄청 많이 줘도 맡기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몰려가지고 일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착수금을 최소 얼마 이상, 진짜 엄청 큰 로펌들은 뭐 억 단위 이상 주지 않으면 지금 경찰팀의 사건이 너무 많아서, 반대로 검찰팀은 좀 놀고 있고 경찰팀에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 굉장히 높은 비용을 주지 않으면 대형 로펌 선임이 어렵다. 진짜요? 네, 그런 상황까지 이미 됐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어제 국무회의 때도 표명을 하시는 걸 보면은 어쨌든 한쪽으로 권력이 좀 쏠리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는 시장이 제일 빨리 반응하잖아요. 제일 빨리 반응하죠.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막 뭐 말은 화려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모두가 경찰을 뭐 공격하고 감시하고 할 거다. 근데 뭐 해임 파면 이런 얘기도. 근데 잘 보시면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사 과정 언론에서도 취재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0.1%의 사건입니다. 전체. 그럼요. 정말 관심 있을 만한 사건. 뭐 정치인이나 재벌에 대한 사건 정도만 우리가 브리핑도 하고 취재도 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사건들 언론이 경찰을 감시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 잘 들어보면 원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경찰에서 한 것들이 어쨌든 검찰이라는 통상적인 기관을 통해서 리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는 모니터링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놓고 시스템은 경찰이 제대로 감시 안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모두가 당신들을 감시할 거야. 뭔 모두가 감시해요. 원래 그 일을 실제 경찰의 대부분의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 시켜놓고 앞으로 당신들 감시받을 거니까 조심해. 말장난이죠. 언론이 들여다보는 거 해도 기존의 검찰이 보던 모니터링의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자정작용만 할 거냐? 요 몇 달은 조심하겠죠. 요 몇 달은 여론도 관심이 있고 언론도 관심이 있으니까 조심하겠죠. 근데 1년 뒤는요. 3년 뒤는요. 5년 뒤는요. 그때도 과연 경찰이 항상 우리 정말 조심해야지라고 하면서 할까요? 그렇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시적으로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은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그러면서 아니 뭐 어떻게든 되겠지.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되지. 아니 국민이 무슨 뭐 실험용 쥐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뭐 헌법소원 청구, 심판 청구 가능성까지도 거론을 하던데 개혁신당은 어떤 좀 플랜을 갖고 계세요? 저희도 지금 이제 이번 목요일에 또 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와 또 공동 이제 세미나도 열면서 좀 이게 뭐 워낙 많이 망가뜨려 놔가지고 참 쉽진 않지만 이런저런 뭐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논의도 하고 물론 뭐 안 들어먹겠죠. 안 들어먹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인데 이거는 저는 국민들께서 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수사 절차에 의해서 정말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받는 국민들께서 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개혁신당도 그 과정에서 뭐 좀 서포트를 하든지 역할을 할 게 있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거는 이제 보안 수사권의 문제, 폐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걸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해 보면은 어쨌든 이제 좀 야권에서 좀 뭉치는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이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운을 띄우기도 했었고요. 공감대를 이룬다면 총선 전 합당도 좋을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언론 인터뷰도 하셔가지고 뭐 요 지금 사안을 연결고리를 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아니 뭐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 내고 하는 거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넘어가서 이제 뭐 당대당의 뭐 통합 논의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희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봤을 때도 그게 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장동혁 대표 생각은 또 다 있으실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 뭐 전혀 지금 신경도 사실 별로 쓰지 않고 지금 개혁신당도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자강하고 또 잘 추스리고 뭐 그런 부분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뇌리에 딱 꽂혔던 거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니 합당을 하고 싶어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저런데 무슨 합당을 하냐 이런 얘기 같아서 아니 뭐 저희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가 제일 걸림돌이에요? 간단치 않을 겁니다. 절대로 간단치 않을 것이고 이게 이제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보면 뭐 무조건 통합만 하면 잘 될 거다라는 식의 마인드도 있었죠. 사실 황교안 대표가 있을 때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기만 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때 통합해서 치른 총선도 뭐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개혁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총선 이제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는 그래도 합당을 조금씩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국민들께서는 뭐 좀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이게 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아까 그 토론회 이제 연다고 하셔가지고 간담회 그런 자리를 혹시 뭐 한동훈 의원이나 뭐 같이 열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뭐 사실은 한동훈 대표님도 거의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어제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각자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뭐 한동훈 대표님도 뭐 개혁신당 토론회에 참석하시거나 이런 거야 당연히 열려 있고 근데 아마 한동훈 대표님이 그걸 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청은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뭐 초청장을 보내는지까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는 뭐 이게 뭐 닫혀져 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은 그때 민주당한테 친전 보내고 막 네네네 보통 다 이제 모든 분들께 다 오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열어놓는 거니까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뭐 한동훈 대표님도 본인도 토론회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저는 어찌 됐든 지금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스피커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로 꼭 뭉칠 필요는 없다. 뭐 국민들께서는 또 원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또 여러 채널에서 또
발산이 되는 것도 네. 또 뭐 꼭 나쁘기만 한 거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목요일 토론에 한동훈 의원 가도 됩니까? 아니 그럼요. 네. 몇 당연히 시에요? 오셔도 됩니다. 몇 시? 저희 오후에 할 겁니다. 2시인가? 오후 네. 2시? 네, 네, 네. 장소 알려주시면. 네, 저희 아마 공지가 네. 될 겁니다. 오후 2시라고 합니다. 네, 예. 한동훈 의원이 갈지 한번 아니 뭐 본인 토론회도 하셨는데요. 뭐. 예. 지켜보기로 네, 하죠. 네. 뭐 아니, 오셔도 갈지. 당연히 뭐 저희는 좋습니다. 아니 예, 예. 원내대표의 공식 초청입니까? 정치 시그널을 뭐 통한? 공식 초청 다시는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네, 이제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 정의안 전 후보 관련 논란이 또 있어서 네. 요거를 이제 정당으로서는 좀 어떤 돌파구를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그 사건화가 이미 됐고 구속 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네. 또 많은 부분들이 좀 밝혀지고 좀 음. 공개도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입이 10개라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뭐 국민들께 또 부산 시민들께 네. 죄송한 심정이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도 좀 내부 검증도 강화하고 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후보를 또 공천하려고 욕심을 냈던 건 아닌지 저희 내부적으로도 돌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선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소수 정예로 하더라도 네. 좀 잘 준비해서 좋은 인물들을 선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혁신당도 원내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네.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아유 엄청 많죠. 그렇죠? 네. 이제 당을 이제 어떻게 좀 이끌어 가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뭐 지금 선관위 이슈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제 정의안 후보 문제도 터지고 하면서 이제 개혁신당이 좀 동력을 잃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는 것 네네. 같아서 이제 개혁신당이 다시 어쨌든 동력을 받으려면은 뭐를 딱 이제 초점으로 내세워서 우리는 민생을 챙기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일 때는 반윤 어떤 보수 정당, 뭐 네. 완전 보수는 아니지만 약간 반윤이지만 좀 이렇게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으로서 정체성이 오히려 더 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개혁신당의 정체성도 다소 좀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뭐 정말 좀 중도 보수적인 목소리,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려고 많이 저희 딴에는 노력해 왔는데 그게 그렇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잘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너무 양극단이 아니라 좀 정말 조용한 다수의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도 민생이고 저희가 조금 더 저희만 잘 할 수 있는 아젠다들을 좀 더 잡아가야 되겠다.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뭘 또 계획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여러 어떤 정치적 이슈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응해 나가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좀 정신 차리고 잘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일환으로 또 안규백 장관 관련된 의혹도 계속 제기를 저희가 또 그런 하시는 부분들도 네.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그 뭐 국방위 빼고 안규백 장관 혹시 최근에 만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봤는데. 한마디 하십시오. 딱히 만나고 싶겠어요? 한마디 하십시오. 아니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참 굳이 장관을 왜 하시겠다 그러셔가지고 진짜 병적 기록부 공개도 못할 정도면 지금이라도 빨리 장관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사퇴하실 게 아니라면 빨리 지금이라도 공개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퇴하실 때 하시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대로 밝히고 사퇴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안규백 장관이 어떤 회신을 하실지 회신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계속 문제잖아요. 뭐 문제 있어도 회신하실 수도 있죠. 국방부 대변인만 나와가지고 문제 없다. 아니 자기들이 문제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거였으면 뭐 정치하기 너무 쉽죠.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